RFHIC 김상진 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이제 RFHIC 회사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제품이 어떻게 2차 전지 쪽으로 산업 쪽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장비 기술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조나 그 가열 쪽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까도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이제 에너지를 탄소 발자국도 줄여야 되는 이제 환경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제안해 드리고요. 이것들이 이제 좀 산업 현장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RFHIC는 좀 생소한 회사로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에너지나 소재 쪽 기업들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22년 된 그 통신 회사입니다. 통신하고 이제 반도체 쪽 하는 이제 회사이고요. 지금 회사에서 주 생산품은 지라갈륨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고출력 그 TR을 만들고, 이 TR 가지고 이제 통신 쪽 5G나 군사 쪽 방산 쪽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22년 정도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 한 3년 정도부터 이제 에너지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 앰프 이런 쪽으로 지금 인더스트리 쪽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두 개의 계열사로 되어 있고요. 머터리얼즈하고 시스템즈로 되어 있고, 미국에도 저희 회사의 지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계열사고요. 지금 회사의 큰 비즈니스는 통신 쪽으로 저희가 좀 유명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에너지 쪽 사업부가 이렇게 세 가지 비즈니스 유닛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화합물 반도체 중에 하나가 이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인데요. 이거를 인하우스 방식으로 해서 TR부터 해서 앰프, 그리고 이제 시스템까지 해서 한 건물에서 쭉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 한국밖에 없고요.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통신 쪽이나 방산 쪽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모듈을 컴바이닝 시켜서 지금 1메가와트까지 출력이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제너레이터 파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랑 좀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어떻게 2차 전지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응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자체가 통신 회사입니다. 통신이나 이제 방산 쪽으로 했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전파 쪽에 산업 쪽에 많이 종사를 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전파 쪽 그 산업 쪽 분들이 그 통신 시장 쪽이 많이 이렇게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시장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시장 쪽으로 지금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에너지 사업 쪽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는 통신 쪽은 주로 이제 공중에다가 이제 전파를 이제 쏘는 거였는데, 에너지 쪽으로 들어다 보니까 이 전파를 물질에다가 이제 매질에다가 이제 쏘는 쪽으로 지금 바뀌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RF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가 있습니다. 주파수의 헬즈대라 좀 다른데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 그 영역에 이제 따라서 물질이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좀 달라지는 게 됩니다. 주로 이제 통신용 밴드갭이 있고요. 산업용 밴드갭이 있습니다. 산업용에 쓰이는 주파수 영역대를 ISM 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I는 이제 산업 쪽이고 인더스트리고 S는 사이언스, 그다음에 M은 메디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ISM 밴드라고 해서 지금 통신 쪽을 제외한 영역으로 이제 그 밴드가 있고요. 주로 많이 산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밴드 주파수가 13.56메가나 26메가, 40메가, 그리고 2.45기가, 그다음에 이제 5.7기가, 24기가헤르츠 이렇게 이제 그 타입 A가 이제 있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비인가 대역이 있고 비면허 대역이 있고 뭐 면허 대역들이 있습니다. 각각 있는데 주로 이제 통신 쪽에 관련된 주파수들은 이제 그 파워가 되게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주파수들은 되게 이제 고출력 파워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주파수도 그렇고 이제 그 출력 파워들도 통신에서보다는 산업 쪽에서는 더 고출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드는데 전자기파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빛의 일종이기도 한데 이 전자기파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솔리드 스테이트 고체 증폭기를 주로 들어가는 것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 생산품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인데요. 겐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출력 그 충전 포트 할 때 핸드폰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겐인데요. 빨리 고속 충전도 되고 고출력으로도 이제 되기 때문에 겐 트랜지스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제 서브 기판이 SiC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판 위에 지라갈륨 이 화합물이 얹혀져서 만들어진 게 이제 겐 트랜지스터고요. 이 전에 이제 있는 기판이 이제 SiC 말고 실리콘 기판 같은 그 트랜지스터가 LDMOS라고 합니다. LDMOS 제품인데 이 LDMOS 제품 대비해서 동작 성능이 이제 1000배 정도 오르고요. 주파수 대역도 40기가까지, 그 사이즈도 이제 폭도 반절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요. 출력도 10배 정도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그 LDMOS 재배에서 지금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가 더 이제 고효율의 TR로 증폭기에 들어가는 TR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당사에서는 지금 주력 상품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고요. 이제 그 밑에 기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iC인데 이거를 이제 다이아몬드 기판으로 바꾸게 되면은 더 이제 열적으로 더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파수 사용폭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출력도 높일 수 있고 대역폭이나 밴드갭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고출력의 고성능의 TR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다이아몬드 기판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지금 연구를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이 이전의 기술은 지금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보면 이제 마그네트론이 있는데요. 그게 2.45기가 마그네트론입니다. 이 마그네트론은 60년대에 만들어진 그 기술인데요. 지금까지 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그네트론의 기술이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래 좌측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노이즈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용으로 사용할 때 다른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물질에서도 좀 이제 타깃팅해서 가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반응에 좀 적합하지 않고요. 또 가장 좀 근본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수명이 되게 단수명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분들은 예전에 LG 거 전자레인지를 샀는데 아직까지 10년 이상 됐는데도 잘 사용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쓴 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잠깐씩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제가 24시간 동안 이제 이 제네레이터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되는데 그러면 1년 정도가 수명이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SSPA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R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체 파워 앰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만 시간 이상을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 이제 회사가 이제 22년 정도 된 회사인데 그때부터 통신 쪽이나 이 TR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계속 데이터들이 10년 이상 지금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 10년 이상을 제가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상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패시브 소재들이 죽지 않는 이상은 TR 자체로는 이제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그네트론 그 제너레이터에 대비해서 마그네트론은 이제 그 컴퓨터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온오프로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SSP는 TR이기 때문에 컴퓨터 제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정하는 값들 파워나 주파수를 이제 페이지 시프팅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표는 지금 마그네트론을 사용해서 이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좀 다양한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들어가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열을 내는 쪽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가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직접 타겟팅을 해서 마이크로웨이브가 그래서 이제 가열하는 거, 그다음 전자를 가속시키는 거를 통해서 이제 지금 기존에는 일반적인 가열 방식을 보다 이제 좀 더 넘어선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섹션 자체가 2차 전지 산업에 관련된 섹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에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에서 좀 이제 또 도입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강사분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나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해서 생산 공정에서도 가열도 하고 그다음에 건조도 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신재생에너지인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플랫폼으로 가열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에너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요. 이런 기술들이 2차 전지 생산할 때 친환경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만 지금 제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통해 마이크로웨이브로 에너지를 3분의 1 정도로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열 시간도 10분의 1 정도 빠르게 가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공정의 이제 건조나 그 가열 그 공정도들이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후단에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그 공간도 크고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웨이브로 이제 하게 되면은 공간적인 부분도 5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좀 이 파트는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통신 쪽에 있던 분들이 이제 공중에 전파를 날리는 걸 하다 보니까 매질에 이제 매질을 직접 타겟팅했을 때 물질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한 몇 년 안에 지금 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했던 연구들은 주로 이제 뭐 엑스레이 회절이나 이미징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엑스레이 회절 관련돼서 이제 전자파로 했던 걸로 해서 뭐 노벨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볼 수 있는 게 MRI 쪽도 전자기파로 이렇게 MRI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전자기파를 통해서 플라즈마나 히팅, 그다음에 물질의 이제 그 추출 반응도 할 수가 있는데 플라즈마 쪽보다는 오늘
포커스를 맞춘 부분들은 히팅 쪽으로 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어떻게 가열이 가능하냐, 물질이. 내가 아는 거는 주로 물만 데피는 것밖에 없는데 전자레인지 통해서 요리나 하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물질들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가열이나 건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전자기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쥬리팅입니다. 이게 그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생기게 되고요. 그 저항에 의해서 마찰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줄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이제 쌍극자 모먼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전이차를 통해서 분자 단위를 이렇게 흔들어내는 거죠. 마구 흔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러죠. 커피 믹스에다 커피를 탔는데 빨리 이렇게 풀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젓가락을 휘젓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은 매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연차를 통해서 이제 쌍극자 모먼트에 반응해서 이제 가열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을 통해서 히팅하는 것과 일반적인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해서 가열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고 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중간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이제 히팅 방법입니다. 이게 가열 용기가 있고 열을 외부에서 가열해서 용기 벽면이 데펴지고 그게 전도열이 돼서 내부에 있는 매질에 열이 전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뭐 전기 히터든지 가스 버너든지 해서 열을 히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면에서 열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표면에서 흡수고 후 걔네들이 이제 열을 흡수한 다음에 그 나머지 열들이 이제 전파가 되는 시기 때문에 에너지 로스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에서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물질 하나하나 원자 쪼개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외벽을 가열해서 하는 히팅 방법보다 더 빠르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만큼 전달이 되면 그 에너지 그 벽을 대피해야 될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를 더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뭐 마이크로웨이브의 장점이 급속 가열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이제 그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온도 프로파일을 맞춰서 온도를 급속 상승할 수도 있고요. 물질마다 이제 저 건조하는 그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천천히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물 분자 이야기는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 이제 이렇게 유전상수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전상수값에 의해서 각각 흡수율이 다릅니다. 유전상수값이 작으면은 물질이 이제 대부분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애가 이제 그 글라스 같은 거나 이제 석영 유리관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 이게 마이크로웨이브가 전부 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전상수값에 따라서도 이제 흡수력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하는 주제에 맞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소재들이 이제 그 전도성 물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성체 물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물질들도 에너지가 흡수율이 좀 다를 뿐이지 바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가열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이제 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맥셀 방정식에서 좀 이제 유도해내서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보면 이제 전도성 물질들이 있을 거고요. 카본 메터리얼 같은 경우나 이런 것 이제 그 금속 파우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도성 물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전체 가열 같은 경우는 세라믹 소재들 그리고 이제 자성체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에서는
물질로 사용하는 그런 소재들이 가열이 가능한데, 전도성 물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그마 값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체 소재 같은 경우는 주파수,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와 입실론 값, 즉 유전상수 값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자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부분들은 주파수하고 이제 그 투자율이라고 하죠. 이제 자성체에 보면 스핀이 돌아가는데, 이게 스핀의 그런 값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점은 마이크로웨이브에서 가열이 모두 다 가능하다. 단지 그 팩트, 이제 뭐 주파수의 영향이냐, 그다음에 시그마 값이냐, 그다음에 이제 입실론 값에 따라서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때문에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원하는, 이제 유저가 원하는 거기 소재에 맞춰 가지고 히팅이나 가열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저의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나 가열 기술이 들어갔을 때 더 시너지가 좋을 것 같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추려서 온 거고요. 보시면 아시면 여기 다 대부분 이제 전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그 신터링 공정에서도 이제 설비 노 길이들이 대부분 이제 몇십 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상의 그런 부분도 있고 공정마다 좀 태환한 부분들이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통하면 이런 부분들도 축소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 흑연이나 응격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송 공정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소송 공정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몇백 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이기 때문에 이제 과연 마이크로웨이브가 정말 몇백 도 이상 고열이 그 히팅이 가능하냐,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후에 이제 저희 쪽 테스트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히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로의 개념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제너레이터가 있고, 저희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가 통하는 도파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비티라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용기 안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끔 한 용기, 이런 구조로 이제 기본적인 구조로 이렇게 가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이제 신터링 쪽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몇백 도 이상 되는 거고요. 이제 건조 쪽에도 이제 건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100도에서 200도 정도 그 안에 있는 온도를 해서 뭐 습기를 날리거나 건조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정에서도 공정의 그 로 길이가 30에서 40m 정도 막 되게 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10분의 1 정도로 저희가 이제 줄일 수 있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건조 방법에서도 이제 그 NMP 제거에서도 이 건조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 공정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를 저희가 이제 도입하면은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극 제조 공정에서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롤 공정에서도 이제 건조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공정 장비를 인라인에서 이제 고속으로 할 때 저희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혼 안테나 타입으로 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열했을 때 건조 공정도 저희가 가능하다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 장표는 그 전극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건조하는 장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도 좀 빠르게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CNT 제조 공정에서도 이미 이제 플라즈마 화학 증척법이든지 기상학법이든지 마이크로웨이브법으로 해서 CNT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CNT 제조할 때 들어가는 이제 플라즈마에 들어가는 제너레이터도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요. 기상학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화학 그 가스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열을 내거나 아니면 전기 가열 방식으로 해서 열을 이제 올리는데, 이 방법을 마이크로웨이브로 해서 아까 직접 매질에 온도를 가해서 히팅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제 CNT를 제조하는 것도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로웨이브 법은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예전에 쓰던 이제 그 마그네트론 장치에서 저희 이제 SSPA로 바꾸는 걸 지금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소재를 가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짧게 만든 저희 이제 동영상입니다. GaN solid-state microwave generator is used for nanoparticle synthesis. The microwave generator was used to effectively raise the temperature of the nanoparticles inside the chamber. In less than 5 minutes, 들어간 건 이제 카본 소재고요. 이 소재를 가열하는 것, 약간 이제 전도성 물질이죠. 전도성 물질이 마이크로웨이브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이제 파워에 따라서도 이제 온도의 히팅이 다르고요. RFHIC's GaN solid-state microwave technology offers numerous advantages over traditional heating methods. These include digital controllability, instantaneous heating, a more uniform heat distribution, and reduced processing time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us through our websit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지 제조 공정에 장비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건데 이때 이제 공장 자동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될 거고 에너지 세이브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게 될 건데 저희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통해서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카본 소재를 히팅한 거고요. 지금 온도는 제가 800도로 세팅됐는데 이거는 파워에 따라서도 1000도 이상 저희 히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데이터를 보여준 거고요. 온도를 유지하는 부분들은 온도 제어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샘플로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소재 아까 말씀드렸던 자성재 소재도 히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고요. 온도 제어나 부분들도 저희 마이크로웨이브의 컴퓨터 제어로 가능합니다. 파워도 지금 높지 않습니다. 우측 보시면 한 30에서 40와트 정도로 한 거고요. 저희 제품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kg짜리 6kg, 12kg 해서 1메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이제 제품이 파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그렇다면 아까 마이크로웨이브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균일하게 물질을 이제 히팅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를 떼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열했을 때 이제 이거는 그 사출 청형 쪽에 들어가는 폼인데요.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사출을 했는데 안에 있는 그 단면을 봤을 때 맨 위쪽 단면과 아래쪽 단면 봤을 때는 아래쪽 단면이 저희 쪽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 건데요. 단면이 깨끗하고 이게 유니폼리티가 좋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균일한 히팅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품의 품질도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히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이렉트하게 물질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적인 부분들, 제어하는 부분들에서도 2차 전지 생산하고 장비 개발할 때 저희 쪽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많은 그 수율 향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했던 말 동일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장비 업체들이랑 좀 이제 많이 이제 코어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쪽과 연락해서 좀 더 많은 그 2차 전지 개발한 장비에 도움이 되는 길을 희망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